네, 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약간 매년 반복되는 것 같은데 항상 우리 산업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수출로도 확실한 스코어를 보여주고 있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기대가 있고 그러다가 실망하는 모습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번에는 연초부터 기대감이 커지고 있네요. 과연 반도체에서 무엇을 봐야 될지 디코더 이정민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뵙게 되었는데요. 네. 연말 들어서부터 반도체 분위기가 좀 달라졌고 그리고 연초에 삼성전자 목표 주가 상향되면서 점점 하나씩 확신을 좀 불어 넣어주는 것 같은데 대표님은 개인적으로 2022년 반도체가 주도주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주도주의 개념은 실전 매매에서 봤을 때는 타 종목 대비해서 탄력도가 더 강하고 거래량이 항상 만개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주도주라고 합니다. 자,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 섹터가 이슈는 굉장히 머물러 있지만 주도를 한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선도주, 시장 분위기를 선도한다고 해서 선도주라는 좀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선도주. 예. 네. 지금 뭐 디램 현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삼성전자를 포함한 SK 하이닉스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기대감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공급 부족이 지속된다.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또 작년 4, 4분기 뭐 또 매경을 통해서 많은 이슈들을 접하셨을 거고 반도체 좋다더라, 좋구나, 앞으로 좋아지는구나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것과 또 실전 매매는 저는 분명히 틀리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 모든 게 다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굳이 반도체 종목을 내가 가지고 있다, 아니면 중장기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뭐 기대감을 갖고 끌고 가는 전략 좋지만 트레이딩 관점 혹은 단기 매매 관점에서는 약간 좀 묵직하지 않나, 좀 우려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은 시장에서 여전히 강한 이슈를, 핫한 이슈를 보유하고 있는 선도주 역할은 맞지만 주가 퍼포먼스로 봤을 때 정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이 없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럼 삼성전자만 떼어놓고 봤을 때 네. 사실 연말에 네네. 삼성전자가 남 좋은 일 좀 많이 해줬어요. 뭐 로봇주라던가 네네.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맞습니다. 다른 업체들에게 수혜주라는 이름을 줬는데 정작 본인은 그렇게 크게 오르지 못했어요. 물론 뭐 분위기 전환은 성공했지만 올해는 어떨까요? 자, 삼성전자 올해 저는 조심스럽게 좀 박스권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소 네. 실망하실 수도 있고, 또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 얘기를 그래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유가 뭐예요? 삼성전자가 2019년도에 133조 원을 투자하겠다, 비메모리 섹터에 설비 투자를 단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굉장히 이끌었죠.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참여를 많이 했고, 아마 삼성전자를 지나가다가 툭 스치면 나도 삼성전자 있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몰이 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고점이 만들어지면서 좀 조정세가 연출됐었고, 지금은 다시 또 총 투자 금액이 171조 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 발표했던 133조 원에다가 38조 원을 더 씌워서 총 17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도 탄력도 대비해서는 규모가 좀 작은 상태에서 설비 투자를 단행을 하는 것은 단행을 한 이후에 공장이 뚝딱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설비 투자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이런 부분이 좀 얽히고 설켜서 1분기까지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좀 삼성전자를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또 저는 뭐 꺾인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박스권 흐름 정도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흐름이 좀 삼성전자 쪽에서 나오지 않겠느냐. 그럼 이 박스권 행보가 비단 삼성전자에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중소형주들은 좀 다른지, 또 우리가 반도체 접근할 때 사실 1차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대형주로 시작했다가 아유 재미없어 하고서는 중소형으로 좀 많이 넘어가시는 것 같거든요. 네네. 실제로 상승할 때 그 폭이 다르니까 이정민 대표님이라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인가요? 저도 대형주보다는 일단 중소형주고, 시장은 하반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코스피로 넘어갈 것 같이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다가도 코스닥이 다 분위기를 계속 잡고 리드했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로봇 투자하겠다는 이슈와 함께 바닥권에서 50%,
많게는 70% 이상 급등했던 또 로봇 관련주들을 떠올려 보시면 시장에 참여를 해서 내가 수익률 게임을 벌인다라고 했을 때 같은 동시간 대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탄력도보다는 중소형 섹터가 훨씬 좋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메모리 3사가 다 과점 시장이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3사가 메모리 시장을 꽉 쥐고 들어가 있고 돈이 있다고 해서 투자를 단행할 수도 없고요. 또 설비 투자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또 기술력이 또 포함이 돼야 됩니다. 이미 과포된 시장에서 비메모리 쪽 시장이 열려 있는 것이고 이 중소형주 섹터들이 비메모리 시장에 즉 시스템 반도체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 파운드리 시장에 적극적으로 분업화되면서 각자가 갖고 있는 특징별로 주가가 매력을 뽐내고 있는 시점이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좋은 또 이슈들이 나오는 이유는 네. 메모리는 포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메모리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이슈로 다시 한번 반도체 섹터들이 조명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일단은 중소형주 섹터 수백조 원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비메모리 쪽을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중소형이고 비메모리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DB하이텍이 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증권사에서 전망치가 이제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또 DB하이텍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DB하이텍 올랐을 때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네. DB하이텍에 대해서는 또 상승 배경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DB하이텍은 오늘 나온 이슈대로 네. 실적입니다. 다 실적. 네, 실적이에요. 실적인데 DB하이텍을 보면 DB하이텍의 인생을 담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드라마틱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 파운드리 12인치 시장에 다 진출을 했었습니다. 설비 투자를 안 했어요, 이때 DB하이텍이. 8인치만 집중하다 보니까 각광을 못 받고 좀 주가 조정기에 들어갔었는데 시장에서 이제 공급 부족 사태가 나오면서 8인치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전방 산업들은 이 8인치 파운드리를 가져가기 위해서 거의 반전쟁하다시피 물동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제자리를 지켜서 내가 할 일을 하고 있었던 이 DB하이텍이 엄청난 실적 견조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닥권에서 계속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DB하이텍의 실적을 제가 좀 디테일하게 살펴봤는데 네. 4분기 매출액이 3,591억 원, 이 수치는 전년 대비해서 58% 급증한 수치입니다. 영업이익은 1,366억 원, 전년 대비했을 때 349% 상향이 됐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엄청나게 돌파가 된 것도 확인이 됐지만 2022년도에도 좋다라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기대감이 주가에 투영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22년도에도 영업이익이 네. 더 증가해서 전년 대비, 그러니까 즉 21년도에도 실적이 좋았는데 21년 대비 54%가 증가한 6,014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고 매출액도 26% 증가한 1조 5천억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대표님 저희가 오랜만에 뵙고 또 이렇게 처음 이슈에 시간에 나오셨는데 너무 진중하게 이야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좀 어색합니다. 원래 제가 아는 이정민 대표님도 이런 스타일이 아니셨는데 네. 굉장히 분석하고 냉철하게 지금 종목들을 봐주고 계세요. 또 이 시간은 제가 보니까 네. 냉철하게 좀 이 주식 업황 또 트렌드를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장난기를 조금 아유, 저는 그래도 내려놓고. 이정민 대표님의 네. 사심이 가득 담긴 그런 코멘트도 좋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럼 사실 가득 담아서 유한화증권에서 DB하이텍은 또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10만 6천 원으로 상향을 했는데 네. 앞서 이야기했던 그 반도체 내에서 봐야 되는 중소형 비메모리, 그럼 DB하이텍도 좋게 보시는지? 네, 좋게 보죠. 네. DB하이텍은 굳이 오늘 전체적인 종목 중에 여러 종목이 반도체 섹터들이 있지만 네. DB하이텍이 또 차트적으로나 또 파동의 흐름이나 실적이나 또 모멘텀, 펀더멘털 모든 걸 다 봤을 때 가장 팔방미인이다. 또 어차피 저도 관심 종목이었고 매매를 또 임하고 있는 섹터였고 종목이었는데 오늘 때마침 또 DB하이텍 이슈의 재구성에서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제가 또 DB하이텍을 좀 설명을 좀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가격 전략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늘 증권사 레포트에서 이제 목표 주가가 나왔는데
저는 일단 그 목표 주가에 부동의합니다. 왜요? 동의하지 않아요. 더 좋게 봅니다. 저는 더 높게 보고 있어요. 10만 하이텍이 아니라 더 높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차트를 통해서 조금 살짝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DB하이텍이 다른 삼성전자와 비교했을 때 틀려요. 그러니까 시장을 완전히 주도하고 있고 또 선도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정고점을 다 넘어갔죠. 정고점을 다 넘어가고 옆으로 12월 달 충분히 숨고르기 한 다음에 다시 고점 갱신을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자, DB하이텍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실적이 받쳐준다.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몇 퍼센트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중에 제조회사가 영업이익률 두 자리 숫자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DB하이텍이 3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PER 기준 한 10배 수준이 나옵니다. IT 기업인데도 PER 10배라는 것은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실적 기반 22년도 그러니까 올해의 어떤 주가 리밸런싱을 제가 본다라면 10만 원은 너무 보수적이다. 적어도 14만 원 정도는 보면서 목표가는 어디까지나 예상이니까 네. 가든지 안 가든지 그 정도 목표는 잡아두고 매매에 임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10만 원의 목표가에 난 동의하지 않는다. 네. 14만 원까지 현재 구간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줄 수 있겠다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청자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채팅방에 이야기를 나누는데 네. 따블님이 저희 순사를 만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면 꼭대기던데 이번에 다른가요? 요즘 너도 나도 반도체 얘기해서 우려됩니다라고 글 올려주셨어요. 네. 너무 팩폭을 딱 들어와 주셨는데 이게 또 맞는 말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반도체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네. 너나 할 것 없이 반도체 이야기하면 기대감이 너무 반영돼서 실망스러운 주가 보여줄 수도 있는데 네. 대표님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부 동의합니다. 일부 동의요? 동의하고 네. 또 사실 이 시장이 커지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이 알고 있는 수준이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갈 자리에서 못 가요. 맞아요. 그건 그래요. 그리고 내가 손절하고 나면 거기가 저점이 돼서 다시 반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장에서 나오는 여러 정보와 이슈들 따라서 우르르 따라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참고를 하면서 내 기준과 원칙에 맞춰서 매매를 하는 게 낫다. 자, 반도체 업황 전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삼성전자도 저는 제 주관대로 박스권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무조건 좋다는 말씀 안 드렸어요. 그래서 중소형주도 종목별로 다 타이밍이 다르다 말씀드립니다. 그럼 중소형주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실적으로 받쳐주는 종목이니까 DB하이텍이 같고 DB하이텍처럼 또 갈 수 있는 이정민 대표님의 최애 종목을 또 골라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최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럼 차애인가요? 적당히. 적당히. 사랑은 적당히. 그리고 네. 종목의 흐름도 또 아니다 싶으면 바로 어. 차이기 전에 제가 먼저 찹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손절가, 그러니까 시장이 나의 뒤통수를 치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가 제 1순위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업황이 좋고 다 좋다고 하더라도 리스크 관리 못하는 투자자는 시장에서 롱런할 수가 없다라는 거. 네. 그리고 오늘 제가 그래서 한 종목 뽑은 종목은 해성 DS라는 종목입니다. 이 해성 DS는 차량용 반도체 리드 프레임 생산 전문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 반도체가 모자르는데 어디서 모자르는데 차량용 반도체가 모자르다는 얘기를 계속 들으셨을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업황 계야 이 시점에 맞춰서 다시 한번 대두되고 있는 거고 관련 기업들은 텔랩칩스, 칩셋 미디어, 기타 등등의 종목군들이 있지만 저는 해성 DS를 뽑았다. 왜? 실적이 좋습니다. 자, 해성 DS는 3분기 매출액이 4,678억 원, 영업이익은 564억 원인데 이 수치가 영업이익만 봤을 때 작년 영업이익이 435억 원이었으니까 대략 20%의 갱신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가격들요? 네, 해성 DS 목표가 네. 6만 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지금 얘도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예, 그래서 따라가기보다는 차분하게 분할 매수 대응 말씀드리고 싶고 48,000원 라인, 이 라인이 내가 차이기 전에 먼저 찬다라는
데드라인입니다. 48,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성DS 좋게 봅니다. 목표 주가 6만 원, 순저가 48,000원 제시해드렸고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맹목적인 주식 사랑은 나에게 없다. 모든 연애도 마찬가지다. 네, 뭔가 기회가 낌새가 좀 나면은 바로 먼저 내가 차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말해서 가격 전략을 확실하게 손절가도 확실하게 잡고 들어가자 의견 주셨습니다. 해성DS까지 또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앞으로도 저희 방송에 많이 나와서 이야기 많이 나눠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